네, 안녕하십니까. 중일 영어 담당하고 있는 영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분은 투부정사와 동명사인데, 이 두 개가 뭔지 참 많이 들어봤을 건데, 확실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투부정사부터 해볼게요. 부정사란 일단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 생긴 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동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동사 빼고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보여서 동사처럼 보이기 쉽지만 사실상 동사를 제외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명사 역할하게 만드는 것이 동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 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개념 및 명사 역할의 투부정사, 그리고 형용사 역할의 투부정사까지 오늘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배워볼 게 부사 역할의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메모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투부정사의 개념 및 명사 역할의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개념이랑 명사 역할의 투부정사, 즉 투부정사는 동사 같이 생겼지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지만 생긴 거는 동사 빼고 제외한 나머지를 역할을 수행한다 했죠. 그 중에서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번 타임에. 다음 투부정사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예시부터 한번 봐야겠죠? Please don't tell anyone 하면은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는 뜻이고 I won't 그러지 않을게 I promise not 나는 뭐뭐 이하를 하지 않는 걸 약속할게 to tell anyone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to tell anyone이 아무에게도 말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을게. 즉,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라는 거를 약속한다는 건데, not to tell anyone 하면은 여기까지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것을 이라는 해석이 된다는 거. 그래서 not 플러스 to 부정사를 사용할 시, 뭐뭐 하지 않는 것을 이라는 뜻.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o 부정사의 쓰임이라고 써 있는데 명사,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명사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자, 얘를 이해하려면 일단 명사라는 아이가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쉽게 생각해서 나는 이라 했을 때 I라고 들어가는 것처럼 있는 이가로 해석되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목적어 같은 경우는 뭐뭐을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었다 해서 사과를 이라고 해석된 부분. 그리고 보어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뭐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명사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근데 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냐 하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를 명사로 썼을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은 목적어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보어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예시 한번 봐볼게요. They want 그들은 원한다. 그들은 원해 라고 말을 했을 때 뭐가 궁금하시나요? 뭐를이 궁금하죠. 그래서 쇼핑 가는 것을 원한다 라는 해석이 되는데 지금 쇼핑 가는 것을 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로 쓰였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이해되셨어야 돼요. 왜? 지금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여기 같은 경우 그들은 원한다. 뭐를? 쇼핑 가는 것을
까지 해석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형용사 넘어가 볼게요. 뭐뭐 할이라고 써 있는데 제 설명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에 있어서 두 문장 이상이면은 뒤로 뺍니다. 영어에서. 항상 뒤로 빼요. 그래서 원래 형용사 잘생긴 남자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됐죠? 영어로 하면 handsome person 혹은 handsome man이라 할게요. 지금 형용사가 앞에 왔죠. 근데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근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미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 얘 몇 단어예요? 두 단어죠. 이 자체로 이미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형용사적 용법이라 했을 때 항상 뒤에서 수식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됐다면 지금 결국에 미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야, 너 뭐 할 거야? 나 밥 먹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뭐뭐 할 거야, 뭐뭐 올 거야 했을 때, 지금 미래 시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뭐 할이라고 해석됐을 때는 미래의 느낌을 담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부분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I don't have enough money 하면은, 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To buy it 하면은, 이것을 살 충분한 돈이 없다. 즉 여기서는 충분한 돈을 수식해주는 게 to buy it 이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걸 잘 들어보시면 나는 지금 충분한 돈이 없어. 이것을 살 즉, 니을 받침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을 살이라고 했을 때 얘가 형용사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 형용사는 지금 뒤에서 수식을 했다라는 부분을, 뒤에서 money를 수식을 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부사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 설명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시긴 할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 들으셨던 분들도. 자, 부사라고 하면은 부사는 누굴 꾸며주는 애예요? 품사로 봤을 때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부사죠. 그 중에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고 형용사 수식도 있고 다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다뤄볼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부사 설명할 때 다시 알려드리긴 할 건데 되게 용법이 많은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가면은 뭐 감정의 원인, 형용사 수식, 목적 이렇게 배울 건데 뜻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득이 될 겁니다. 해석하시는데 필요한 거는 오히려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뜻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용법인지, 뭐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면 좋지만 일단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보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lad. 나는 기뻐. 이게 지금 glad는 형용사예요, 아니에요? 형용사죠. 그 다음 to meet you. 너를 만나게 돼서 기뻐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기쁜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어요. 품사 중에. 그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얘 명칭이 어떻게 되냐? 형용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 결국에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 했을 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럼 다음 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다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뤄볼 건데, 명사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일단 명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명사라고 하면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가 있다. 근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미안해요. 여기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보어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뤄볼게요. 주어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To live without air.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Is impossible 하면은 불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불가능한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 해석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보시면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to live without air 하면은 공기 없이 사는 것은 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머리가 길죠? 지금 주어를 주로 영어에서 머리라고 표현을 해요. 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어를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 상상하시든 모델을 상상하시든 그분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지금 결국에 머리가 다 작아요. 영어는 그것을 항상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시라는 뜻이 없는 가주어를 내세워요. 그래서 원래 뜻인 이 부분을 뒤로 빼버립니다. 머리가 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얘를 뺀다고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그냥 뒤로 배치를 했을 뿐이에요. 이 배치를 어디다 하면 되냐? 지금 동사랑 형용사 나왔죠? 이 이형식 문장에 먼저 나오고 나서 진주어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투 가주어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투 부정사를 왜 쓰냐? 머리가 큰 것을 미국에선 싫어하기 때문에 it이라는 가주어를 주고 진주어를 뒤로 보내버린다. 어디로 보낸다? 원래 문장을 다 쓰고 나서 그 뒤에 보낸다. 그래서 얘를 it으로 바꾸면 is impossible이 남죠? 그래서 it is impossible 한 다음에 진주어가 그 뒤에 나온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해석할 때는 it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부터 주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석은 공기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목적으로 쓰였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로 형태가 어떻게 되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 주어 플러스 동사일 때 이 동사가 좀 정해져 있어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들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여기 나오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해서 지금 이렇게 동사들이 나오는데 한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음을. 얘 같은 경우 want, 원하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만약에 뜻을 몰라셨다면 적으면서 필기를 하시길 바래요. want, 원하다, expect, 기대하다, decide, 결정하다, plan, 계획하다, would like, 뭐뭐를 선호한다, 뭐뭐를 좋아한다, promise 하면은 약속하다, wish, 소원하다, agree, 동의하다, fail, 실패하다, like, 좋아하다, hope, 희망하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있는데 얘네를 외워주시면 이 뒤에, 이 바로 뒤에, 주어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 근데 동사가 이런 아이들이 쓰였어요. 이런 아이들이 쓰이면은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사실상 목적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이 부분도 지금 얘가 목적으로 쓰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promise라는 단어가 보였죠, 지금. promise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야겠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We decided, 우린 결정했다. 야, 우리 결정했어. 뭐를? 이 궁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뭐를 역할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decided to take a taxi 하면은 택시를 타는 것을 얘가 해석이 잠시만요. 택시를 타는 것을 결정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 있는 to take부터가 어떻게 해석된다? 택시를 타는 것을 이라고 해석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밑에 문장도 한번 다뤄봐야겠죠? He promised, 그는 약속했어. Not to be late again, 다시는 늦지 않을 것을. 얘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가 뭐 늦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다시는 늦지 않을 것을. 그래서 얘 해석이 다시는 늦지 않을 것을 뭐 했대요? 약속했대요. 누가? 그가.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어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일 쉽습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보충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My hobby is to see horror movies 하면은 내 취미는 이다 라고 돼 있죠. 즉 비동사만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 보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의 취미는 이다 라고만 돼 있죠. 그 뒤에 투부정사가 그러면은 얘를 보충 설명을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지금 이 부분이 완벽해져요. 나의 취미는 뭐뭐이다. 뭐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면서 완벽해집니다. 근데 얘가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지 않으면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럼 문장 성립 자체가 안 되겠죠? 자, 밑에 문장 한번 볼게요. She will allow me 하면 그녀는 나를 허용할 거야. 뭘 허용할 거야? To go to the party. 파티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얘 같은 경우는 오형식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형식 플러스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보어로 들어간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오형식도 들어간 문장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그녀는 나에게 허락했다. 근데 뭘 허락했는지 나와도 되잖아. 그래서 to go to the party 하면은 그 파티에 가는 것을 허용했다. 누가? 그녀가 나를.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얘는 나중에 한번 더 다룰 거긴 한데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는 사실상 무조건 보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밑에 부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부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표 있으시죠? 얘가 의문사예요. 의문사의 종류예요. 그래서 의문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whom 투부정사, 누구를 뭐 할지, when 플러스 투부정사, 언제 뭐뭐 할지, how 플러스 투부정사, 어떻게 뭐뭐 할지, what 플러스 투부정사, 무엇을 뭐뭐 할지, where 플러스 투부정사, 어디에서 뭐뭐를 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외워주셔야 좀 밑에 부분 해석이 좀 쉽습니다. I don't know 하면은 나는 몰라. what to do, 무엇을 할지. 그래서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가 지금 다 뜻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할지 혹은 일지 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do 했을 때 무엇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 모른다 라고 해석되는 부분. 얘는 나중에 2학년 때 한번 다시 배우긴 할 거예요. 그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건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부분 한번 볼게요. Could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How to solve the problem? 하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금 결국에 할지라고 해석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배운 내용이라 이 부분까지는 괜찮고 지금 이 뜻, 여기 있는 표의 뜻을 외우시고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친구가 2학년 넘어가서는 간접의문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문장은 뭘 외우면 된다? 약간 지금 본 문장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수식하는 문장 느낌으로 들어간 다음에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의문사 플러스 뭐뭐 할지 일지로 들어간다 라는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의문사라고 표시한 이유는 의문사마다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 잘 하시고요. 저한테 카톡 보내주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